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부드러워 기분이 좋았던 그 순간 친구 한 명이 다가와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요, 홍 여사, 피부과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졌네.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을 손으로 한번 쓱 만졌습니다. 팔자주름이 정말 덜 보이나? 거울을 보지 않아도 어딘가 피부결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친구의 눈빛은 더 진지해졌고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화장품 바꿨어요? 피부 시술 받았어요? 저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했죠. 바세린이요. 약국에서 5,000원 주고 산 바세린만 발랐어요. 친구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비싼 거요? 난 한 달에 화장품만 20만 원 쓰는데.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피부는 비싼 화장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피부에 쓰는 화장품은 단 2가지가 되었습니다. 기초 보습제 하나 그리고 바세린. 처음엔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오일 냄새 같은 질감, 약간의 끈적거림. 과연 이걸로 주름이 옅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3주쯤 지나니 거울 속 제 얼굴에서 뭔가 환한 기운이 보였어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덜 푸석했고 눈과 주름이 살짝 옅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피부에 뭐 발랐어요? 뭔가 윤기가 돌아요. 화장품 바꾸셨어요? 광채가 나는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자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피부 관리를 즐기게 되었고 마치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듯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르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변하니 마음도 변했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생각도 줄었고 사진 찍히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경로당에서 딸, 손주, 친구들 앞에서 어머, 홍 여사 오늘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작은 통의 바세린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주름이라는 건 우리 얼굴에 시간의 흔적처럼 새겨지는 것이지만 그걸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도 부드럽게 조용하게 눌러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약국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세린 그리고 하루에 단 1분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시지 않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피부가 많이 늙어서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그런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83세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화장품에 매달렸지만 효과를 못 보셨다가 바세린 하나로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 요즘 얼굴에 필터 끼운 것 같아 라고 놀라며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기뻤다고 하셨어요. 피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관심이 문제고 습관이 답입니다.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매일 하는 작은 실천이 피부의 기억을 바꾸고 그 기억이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억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바세린 참 오래된 이름입니다. 약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가정상비약 서랍 안에 하나쯤은 꼭 들어있던 그 하얀 통. 하지만 여러분, 그 바세린이 사실은 과학적 피부 보호막 기술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960년대 미국 한 의사가 화상 환자들의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히 주목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석유 젤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린이었습니다. 그는 화상을 입은 환자들의 상처 부위에 기존의 약 대신 바세린을 도포했고 놀랍게도 염증이 줄고 상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 바세린은 병원에서 상처 회복용 보호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럼 대체 바세린의 원리는 뭘까요? 바세린은 피부에 얇고 투명한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은 마치 비닐랩처럼 수분을 꽉 잡아주고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그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수분을 가두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크림이나 앰플을 바른 뒤에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밤에 세안하고 수분 앰플, 크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세린. 이렇게 순서를 지켜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바세린은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한 사람들, 즉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진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큽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기초 보습력을 담당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성분이 감소하게 되죠. 이로 인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금세 예민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세린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피부 내부의 수분은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한겨울 찬바람에도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지 않고 봄철 환절기에도 피부가 울긋불긋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 보습크림 듬뿍 바르고 잤는데 아침에 얼굴이 당기고 볼이나 눈가가 거칠게 느껴졌던 기억. 그건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분이 탈출한 겁니다. 바세린은 그 탈출구를 막아주는 셔터 같은 존재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바세린은 피부의 자연 재생 주기, 즉 28일 턴오버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는 밤에 자는 동안 낡은 세포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충분해야 이 재생 주기가 원활히 돌아갑니다. 건조한 환경에선 피부가 죽은 세포를 제대로 탈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두껍게 쌓이며 잡티, 각질, 주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세린은 그 수분을 지켜주는 동안 피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세린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인 셈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싸고 흔한 제품이 아니라 피부 보호막 기술의 핵심이라는 사실. 이제 좀 새롭게 느껴지시죠?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머무르며 흡수되지 않고 보호만 해주는 특성 덕분에 화학 성분이 피부에 직접 침투하는 걸 꺼리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심지어 아기 기저귀 발진, 수유 중 엄마의 유두 보호, 코가 헐었을 때 콧망울 보호 등 민감한 부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바세린 하나만 발라도 효과는 있지만 수분 제품과 조합해서 사용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까지 올라간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세린과 궁합이 가장 좋은 4대 조합템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쓰고 계신 화장품과 함께 쓰면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바세린 발라봤는데 그냥 기름만 도는 것 같더라. 미끌거리고 끈적해서 괜히 베개에 묻고 불편하던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물었죠. 그 전에 뭐 바르고 발랐는데? 친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냥 바로 바세린만 발랐지 뭐. 바로 그겁니다. 바세린은 단독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이 먼저 등장해야 무대에서 빛나는 배우처럼 바세린은 도와주는 화장품과 함께 쓸 때 진가를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바세린의 효과를 무려 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4대 궁합템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씩 들어보시고 지금 집에 있는 제품 중에서 맞는 걸 골라 함께 활용해보세요. 첫 번째 궁합템, 수분 앰플.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을 봉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기 전 수분 앰플이나 촉촉한 에센스를 먼저 발라줘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로에베라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수분 앰플을 얇게 펴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바로 안에 보습 저장소처럼 갇히게 됩니다. 특히 눈가, 볼, 입가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는 앰플 한 방울 바세린 콩알만큼 조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궁합템, 레티놀 크림. 이건 조금 신중히 사용해야 하지만 탄력 주름 개선을 원하신다면 최고의 조합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계열 성분으로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고 잔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극이 강해서 바르면 간지럽거나 붉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이때 바세린을 같이 사용하면 그 자극을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순서는 저녁 세안 후 수분 앰플 레티놀 소량 바세린 얇게 덮기. 단 레티놀은 주 23회 정도만 사용하시고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분은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궁합템, 미백 에센스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기미, 잡티가 늘어나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C 같은 브라이트닝 성분이 들어간 미백 에센스입니다. 이 성분들은 빛과 산소에 약하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피부에 오래 머물러야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하거나 공기 중 수분 증발이 심하면 금세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나서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피부 표면에서 미백 성분이 더 오랫동안 머무르며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세린이 미백 성분의 돔 텐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번째 궁합템, 달팽이 크림 재생 케어. 이건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달팽이 점액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수분감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바르면 보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달팽이 크림 플러스 바세린 조합이 찰떡입니다. 눈가, 턱 라인, 목주름 부위에 달팽이 크림 얇게 펴 바르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민감한 부위를 진정시키면서 보습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붉게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자기 전 루틴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4가지 조합. 다시 정리하면 첫째, 수분 앰플 촉촉함 채우기. 둘째, 레티놀 탄력과 주름 케어. 셋째, 미백 에센스 칙칙함과 잡티 개선. 넷째, 달팽이 크림 민감 피부 진정. 이 모두의 바세린은 마지막 수분 잠금 장치 역할을 하며 효과를 지켜주는 막이 되어줍니다. 중요한 건 순서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위에 바세린을 먼저 덮어버리면 들어갈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화장품은 피부에 흡수되어야 하고 바세린은 흡수를 막고 보호하는 장벽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갖고 계신 화장품 중 몇 가지만으로도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노화 사각지대, 즉 얼굴 말고도 바세린이 꼭 필요한 목, 손, 팔꿈치, 귀 뒤 같은 부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거기야말로 진짜 나이를 드러내는 부위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굴만 봅니다. 주름이 늘었나? 팔자주름은 깊어졌나? 눈가에 뭐가 번졌나? 그런데요, 정작 진짜 나이를 먼저 드러내는 곳은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화는 얼굴보다 목, 손, 귀 뒤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은 부위가 가장 먼저 주름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세린을 꼭 발라야 할 숨겨진 노화 부위 6곳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위만 잘 관리하셔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머, 피부도 피부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정돈되어 보여요. 첫 번째, 목주름 얼굴보다 빠르게 늙는 곳. 목은 표정 근육이 없기 때문에 잔주름이 생기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의외로 자외선에도 많이 노출되죠. 주름용 에센스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목의 얇은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고 주름 사이사이에 수분막을 형성해줍니다. 특히 잘 때 베개에 목이 눌리지 않도록 얇은 수건 하나를 대고 자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손등과 손가락 마디 나이의 거울. 아무리 얼굴이 탱탱해도 손이 거칠고 주름졌다면 그 사람의 나이는 감출 수 없습니다. 손등은 자주 씻고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거칠어집니다. 보습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얇게 펴발라 장갑을 끼고 자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손이 촉촉하고 매끄럽게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바세린 수면 장갑 루틴을 꼭 실천해보세요. 단 3일만 해도 손등에서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팔꿈치 어둡고 건조한 각질의 중심지. 팔꿈치는 무심코 바닥에 짚거나 책상에 올려두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찰이 생기고 거칠어지고 점점 까매지고 딱딱해지죠. 그런데 여기에도 바세린이 특효약입니다.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콩알만큼 덜어 팔꿈치에 톡톡 두드려 바르세요. 부드럽게 흡수시킨 후 수건이나 소매로 덮고 1시간 정도 두면 놀랍게도 거칠었던 피부가 말랑해집니다. 넷째, 무릎 노출이 적어 관리가 안 되는 곳. 무릎도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잘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반바지를 입거나 찜질방에서 다리를 펴고 앉을 때 누군가 당신의 무릎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고 거칠게 각질이 일어난 무릎보다 탄력 있고 밝은 무릎이 훨씬 더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헝겊으로 무릎을 10분에서 15분 정도 감싸보세요. 열감이 올라가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보습이 훨씬 깊이 스며듭니다. 다섯째, 귀 뒤 귀를 묶거나 안경을 쓸 때 드러나는 민감 부위. 귀 뒤는 피부가 아주 얇고 땀샘과 피지샘도 적기 때문에 잘 갈라지고 붉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 귀가 트거나 벗겨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부위엔 귀 세정 후 아주 소량의 바세린을 손끝으로 콕 찍어 발라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귀 주변 트러블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째, 입과 코 옆 미세주름이 모이는 곳. 입과 주름은 웃을 때 말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코 옆은 유분과 각질이 반복적으로 쌓이며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부위죠. 이 두 곳은 얇게, 아주 얇게 바세린을 펴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두툼하게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손가락 끝으로 미세하게 톡톡 펴발라주세요. 밤에만 바르고 낮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6군데 거울에 잘 비치지 않고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않지만 사실상 노화를 가장 먼저 말해주는 부위들입니다. 이 부위를 꾸준히 바세린으로 관리하면 어딘가 정돈된 인상, 전체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동안의 개념을 넘어서 당신의 삶이 단정하고 섬세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피부 관리는 화려한 얼굴 관리보다 이런 디테일 관리에서 진짜 차이가 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위들을 포함해서 피부 타입별로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특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릴게요. 경로당에서 만난 홍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세린이 좋다 그래서 발라봤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더군요.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홍 여사님, 바세린은 정말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피부에나 마구 발라선 안 돼요.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해요. 이 대사는요, 제가 병원에서 수십 번은 넘게 해드린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피부 타입별 바세린 안전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면 안 됩니다. 지성 피부는 이미 피지선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죠. 기름이 충분히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피부에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열감이 올라가 결국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76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셨다가 며칠 만에 이마에 붉은 뾰루지가 잔뜩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지성 피부는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바르셔야 해요. 이마, 코, 턱 같은 T존은 피하시고 볼이나 눈가처럼 건조한 곳에만 쌀알 만큼만 바르세요. 이후 할아버지의 피부는 눈에 띄게 나아졌고 지금은 바세린을 아주 현명하게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 생기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피지가 빠져나갈 길을 잃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71세 박명자 할머니는 턱 주변에 늘 여드름이 나셔서 바세린을 발랐다가 오히려 붉은 농포로 악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드름이 없는 주변, 특히 건조한 부위만 살짝 덮어주세요.
절대 여드름 위에 직접 바르지 마시고요. 이 방법으로 방 할머니는 여드름 악화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셨고 손녀에게도 똑같이 전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피부가 민감한 분은 패치 테스트 필수입니다. 83세 최영순 할머니는 바세린을 처음 바른 날, 다음 날 아침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게 부어오르셨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오셨고 알고 보니 바세린에 대한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바세린을 쓰기 전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아주 소량만 발라보시고 24시간 뒤 이상이 없을 때만 얼굴에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트러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성 피부는 밤에만 얇게 바르세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단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낮에 바르면 먼지가 들러붙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쌀알 크기 정도만 손끝에 녹여서 얇게 펴바르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아 건조하고 따가운 분들께는 이 야간 보습막 루틴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지성복합성 피부엔 부위 선택이 핵심입니다. 요즘엔 혼합성 피부, 즉 이마는 기름지고 턱과 볼은 건조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T존엔 바르지 말고 U존이라 불리는 턱선과 볼, 눈가 주변에만 바세린을 소량 사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꼭 밤에만 사용하시고 다음 날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조합이 필요할 땐 천연 오일과 함께 쓰세요. 예를 들어 티트리 오일 같은 항균 성분이 들어간 오일을 바세린에 한두 방울 섞으면 피부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도 여드름 없는 부위에만 소량으로 국소 사용하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어디에 얼마나 언제 바를지를 정하면 바세린은 그 어떤 고급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인 피부 관리 도구가 됩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바세린 사용법을 하룻밤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바세린 저녁 루틴 완성편 절대 놓치지 마세요. 76세 김순희 할머니가 진료실에서 묻습니다. 공 선생님 다 좋은데 도대체 뭘 언제, 어떻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바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 오늘 이 장에서는 딱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저녁 바세린 루틴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거울 앞에 앉아 계세요. 따뜻한 물, 깨끗한 수건, 바세린, 그리고 원하신다면 에센스나 세럼도 함께해요. 첫 번째,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세안하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죠. 세안할 땐 손으로 문지르기보다 미지근한 물을 얼굴에 조심스럽게 끼얹듯 헹궈주세요. 2단계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진정시켜주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얇아진 피부가 자극받습니다. 살짝 눌러서 물기만 빼주시고 아주 살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 촉촉한 상태가 화장품 흡수를 극대화해주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기초 에센스 또는 세럼을 바르세요. 가지고 계신 수분, 앰플, 미백 세럼, 주름 개선 제품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바르고 나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한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수고했다 말씀해주세요. 네 번째,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끝에 덜어주세요.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쌀알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손끝에 바세린을 올리고 체온으로 살짝 녹인 후 다음 부위에 천천히 톡톡 두드리며 펴 발라주세요. 눈가 주름 위 아이크림 위에 살짝만 덮듯이 입가 팔자주름 깊은 부분은 톡톡 찍듯 바르기. 볼과 턱선 바람에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 귀 뒤 자극이 적지만 트러블이 잦은 민감 부위. 목목주름 사이사이에 부드럽게. 손등과 손가락 마디 손에 쌀알 2개 크기 바세린으로 전체를 펴바른 뒤 수면 장갑 착용. 이 루틴을 다 하셨다면 딱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10분이 당신의 피부를 10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마지막 5번째,
취침 전에 피부 보호막을 완성했는지 확인하세요. 가볍게 거울을 보세요. 피부가 반질거리진 않지만 촉촉한 윤이 도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끈적임이 느껴진다면 너무 많이 바르신 거예요. 그땐 깨끗한 손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78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 루틴을 3개월 실천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세수하고 바세린 바르는 게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세린은 단지 화장품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습관입니다. 이 루틴은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의 뚜껑을 제대로 닫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이 루틴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손등이라도 바르기, 입가에 바세린 한 점 올리기, 목에 쓸어 올리듯 바르기. 그 한 번의 터치가 당신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지금 어떤 화장품이 놓여 있나요? 브랜드 로고가 반짝이는 고가의 크림, 광고에 자주 나오는 미백 앰플, 그 모든 제품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피부가 진짜 원하는 건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5,000원짜리 바세린 한 통, 그리고 매일 밤 10분의 루틴입니다. 이걸 알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아까운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 피부가 이렇게까지 늙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에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목에서, 손에서, 팔꿈치에서 당신의 나이는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구나. 이 말이 저절로 떠오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쌀알 만큼 바세린을 손끝에 덜어 눈가와 입가에 톡톡 두드려 올리고 한숨 돌리며 오늘의 피로도 함께 내려놓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피부 기억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나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변화가 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피부에 대해 헛돈 쓸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는 진짜 팁을 손에 넣으신 겁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피부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피부와 진짜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다짐을 바세린으로 부드럽게 덮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은빛동행 채널은 이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건강 지식과 실천 가능한 루틴,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함께 담아 매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경험, 그리고 나만 아는 꿀팁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